자체 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자, 잠정 결론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단독 범행이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고, 네. 조작한 사실도, 네. 윗선에서는 몰랐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 오늘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던데, 발표를 보면 6월 말 7월 초에 한 건데, 단독 범행일 거다라는 국민 여론이 13%예요. 그리고 당의 개입자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국민 여론이 7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 민심과 저희의 잠정적인 결론 사이에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좀 더 미진한 우리 자체 진상 조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나, 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금명간 입장 발표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지금 오늘 조금 뒤 10시에 우리 긴급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네.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칫하면은 2번 죽는 수가 있다. 네. 이미 이유미 씨에서 이 조작이 이루어진 것, 대선 과정에서 그걸 저희가 이제 공표를 하고 그걸로 해서 공세를 취했던 것, 이걸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이미 사죄를 했지만, 한번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죽는 일을 했다면 그 뒤에 대처랄까 수습이랄까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국민 여론 민심의 의심을 증폭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국민 여론이 이러이러함으로 조금 자성하고 자중자애하는 의미에서라도 성급해 보이는 자체 결론의 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공연한 오해와 불신 가중시키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의 자체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이 결과 발표는 검찰 수사 이후로 연기하거나 혹은 자체적 조사로 그냥 끝내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 조사가 우리의 자체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 또 저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랄까 역풍이 거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번연히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일반 국민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70%의 국민들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미룬다기보다도 좀 더 철저하게 진상조사라는 게 이렇잖아요. 서로가 다 아는 처지에서 뭐 전화로 뭐 조사한달까 문의하고 또 만나서 물어보고 하지만 거기에 강제력 있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깊이 있는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보도로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이런 전국, 네거티브 전국을 답답해하고 그리고 이런 녹취록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토로까지 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그 녹취록을 들고 하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지원 대표도 당시에는 기자회견 전에는 알지를 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공명선거 지원단 단위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게 도움이 되겠냐 답답해하고 박지원 대표는 알지 못했는데 공명선거 지원당의 단장 초선 의원이 이용주 의원이 단독으로 이걸 밀고 나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녹취가 가짜였다는 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건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알고 지도부가 누군가 오케이를 했었어야 이게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대목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요. 저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 여론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고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죠? 뭐 그렇죠. 결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판단, 결재와 판단, 결정으로 또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또 그랬을런지 안 했는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처럼 저희의 자체 입장과 국민 여론 사이에 이제 괴리랄까 격차가 있는 거, 이게 저희의 이제 고심이고, 여기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이건 박지원 전 대표이건 무언가 그래도 이렇게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인에게도 또 당에게는 물론이려니와 저는 조금 역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 건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여러 번 하셨죠. 언론을 통해서.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몰랐다가 아니라 답답하고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멘트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이런 어떤 그 녹취록 혹은 뭐 이런 네거티브 공방을 불편해하고 도움이 안 된다,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후보가 반대하는 일을 계속 당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이제 일파만파로 이미 커져 있잖아요. 국민적인 공분,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아주 뭐 짧은 정도의 입장 표명, 예컨대 뭐 죄송합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찰 수사가 완료가 되면 여러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겠노라고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이라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의 중요 소속원으로서 당의 이처럼 가중된 위기 현실에서 뭐 초연해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무반응으로 있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은 물론이려니와 본인에게도 결코 이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발언 타이밍을 이미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좀 실기한 것 같아요. 사건 초기에 이제 바로 메시지를 내고 뭐 두 번째 메시지를 또 내더라도. 글쎄. 이제는 뭐 웬만한 발언으로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아주 센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중학교 때 왜 배웠던 영어에 최상의 정책은 정직이다 하는 말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국민의당 저는 꾀를 찾으려 하거나 전략을 구사하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리는 민심의 소나기를 그대로 흠뻑 맞으면서 극복할 건 극복하고 또 단죄할 건 단죄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려는 그런 의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예를 들면 뭐 국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저는 뭐 정계를 떠난다 뭐 이런 수준인가요? 아니면 정반대로 뭐 재창당, 대혁신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서거나 이렇게 양극단의 메시지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한 사과라면 뭐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냐고 또 비판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극단적 메시지밖에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할 그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정권 초기라서 더욱 그렇겠지만,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좋지 않았는데, 이 파문으로 이제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 상으로는. 일단 호남 민심, 직접 접하는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납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여론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남 민심만이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객관적인 여론조사에, 전국 여론조사에서 저희 정당 지지율이 5%로, 4개 원내 교섭단체 가운데서 최하위고, 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한테도 밀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 여론, 호남 민심 포함해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국민의당이 최근에 물론 야당이니까 야당으로서 할 일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적당한 칭찬을 해줄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냉정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말이에요. 네. 전 그 내용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 다른 야당,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보다 조금 더 차가운 논평인 걸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긍정적 평가가 있는데 앞에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속빈 강정 뭐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많은 우려를 안고 출발했지만 대체로 성공적인 회담인 걸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건 일부 언론에서 저희 그 대변인이었나 당 관계자의 그 논평의 전체를 그대로 하지 않고 일부만을 따오면서 조금 저희가 그런 데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들의 뭐 한 70-80% 이런 높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은 이제 물론 뭐 논평을 하다 보면 잘한 점도 얘기하고 또 반면에 부족한 점도 얘기하게 마련이긴 한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최근에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대하는 전략 이 전략이 과연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는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지도부의 전략이 이게 맞는 방향이냐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이런 의구심은 내부적으로 없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렇다 그런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자 그래서 이낙연 총리 때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지 찬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정치권의 문제인데 여야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 연대와 협치의 방식과 이 수위의 문제인데 이제 아마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왜냐하면 70-80%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그냥 좀 모든 걸 좀 협조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총리, 그다음에 조대혁 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결함과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중요한 공직에 취임했을 경우에 괜찮은 것이냐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수준과 도덕의 엄격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어떠하냐 이런 논의는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당의 관계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남다 자기도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좀 이제 아웃을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한 명만 임명을 하면서 사전에 야당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청와대의 의지는 그게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좀 답답하다. 이런 속내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목 하나하나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유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연대와 협치가 잘 가서 5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순항을 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조금 어떤 데에서는 야당의 의견도 경청하고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야당 당사를 방문하셨잖아요. 그런 그 정신과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또 그럴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개별 사안의 뭐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데요. 이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이 지금 그 뭐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반대한다는 이미지 뭐 그런 전략처럼 보여서 그것이 당 내부적으로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당이 잘 가야 된다. 객관성 높은 좋은 심판관, 엄파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른 주제를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탈당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국회의원 단위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겠지만. 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은 그렇죠? 네. 지방의원 혹은 지자체를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동요가 실제로 있죠? 있죠. 지금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이제 주민들 만나 뵈면은 제 개인에 대해서도 지금 떠나는 게 좋겠다는 주민들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또 이제 다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그렇게 가볍게 아직 처신하지 말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해라. 그리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당도 당신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처럼 진실과 정직의 토대에 의해서 이 당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에 있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동요가 있는 것 잘 보고 있고 그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합당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민주당과의 합당. 어떤 조건 하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네.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정치의 세계에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일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전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